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말하기 수업. 네, 제가 말하기 수업, 이 책을 읽은 이유는요, 말하기 수업, 말하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말하기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가 논리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책에는 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좋은 문구들이 많아서 제가 그 문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류리나 지엄이고요. 이에스트 옮김, 리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친 말로도 설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호프의 말이네요. 관심을 담아 인사하고 인사에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아니면 동료에게 인사하기 전 경비 아저씨에게 연습을 해보라고 전하네요. 경비원은 당신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인사는 당신에 대한 인상, 두 사람의 관계와 교류, 협력의 적극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말 걸기 좋은 화제는요, 요즘 날씨 정말 덥죠?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낚시나 소풍 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네요. 날이 점점 추워지죠? 오늘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요. 등 날씨에 관한 첫 말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감을 주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네요.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는 힘찬 악수, 자신감 넘치는 안부 인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적극적인 피드백을 보낸다고 합니다. 신뢰를 쌓는 좋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째 방법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농담을 강행하지 말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민감한 화제를 피하라고 하네요. 호감을 높이려다 당신을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먼저 묻기 전에는 자신의 학력이나 직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지 말라고 하네요.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화제에 집중해야 하고요. 원래의 유쾌한 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중에서, 문장 중에서 제가 좋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심을 담아 인사하라. 사회생활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생성해야 한다. 또한 즐겁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싶다면 사람들과의 접촉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데는 인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사를 건넬 때는 웃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만남에 대한 기쁜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거나 지위를 말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인사말을 써야 하며 상대방에게 유효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서 좀 끝부분에 보면은요, 자, 말에는 논리가 있어야 지지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겠죠? 말에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 중에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말한 게 맞나? 방금 그가 많은 시간을 들여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라고 스스로 반문한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의 논리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친다고 해요. 논리가 있어야 어떤 관점이나 사실을 말할 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에 맞아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논리가 명확하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정한 주제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당신도 이렇게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말하기 방식을 구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논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논리는 과다하게 이성적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사고의 규율성이나 규칙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화에서는 논리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대화에서 논리가 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싫어요. 무슨 거창한 이치가 저렇게 많은지 당신도 절대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에 논리가 없고 거창한 이치에 대해서만 운운해도 곤란하다. 중요한 일을 어떻게 전달해 이해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말을 만들면 상대방은 설득되지 않는다. 무엇을 왜 말하는지 명확한 논리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소통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논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라 하네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신호를 끌어들이라. 그리고 요점을 정확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편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편견하는 거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가요. 사리에 밝은 사람은 자신을 사회에 맞추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은 사회를 자신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모든 발전은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 이루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에는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은 진실에 근거한다. 진실은 감정적 묘사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묘사도 나타나고 특히 그 자체에 변화성이 있는 사물을 묘사할 때 쓰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환경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